이럴 땐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을 법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송은석 변호사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승소 판결 받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예, 증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녹취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오늘 녹취와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하다 보면 수많은 녹취 내용이 민사사건, 형사사건 할 것 없이 막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데요. 예. 이런 녹취 때문에 뭐 소송 승패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 네네. 최근에는 대화를 녹음하기가 참 쉬워졌죠. 핸드폰에 녹음 기능도 그렇죠. 다 있고, 뭐 네네.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기능도 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화를 녹음하는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 형식으로 이 녹취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사례 어떤 내용인가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용하고 잘 운영이 되는 곳도 많겠지만, 입주자 예. 대표회의가 분열돼서 서로 막 다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아, 그런 그렇죠. 곳도 많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사안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회장 선거를 했는데,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당선된 사람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맨날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 보고 이런 예. 걸 알게 된 이 당선된 대표가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편이 무슨 내용으로 대화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파의 이 회의 내용을 좀 녹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녹취된 내용에 이 당선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선된 대표가 이 관리소장이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반대파 사람들을 고소한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반대파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예. 녹취를 좀 해다오 관리소장에게 부탁을 한 거군요. 근데 그 녹취록이 유효한 건가요? 이 관리소장이 몰래 녹음한 이 녹취록,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 녹취록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네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자 당선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이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 녹음 파일을 당선된 대표자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건 좀 또 얘기가 달라지나요? 예, 처음하고 좀 다르죠. 회의에 예. 참석한 사람이 녹음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녹취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요, 금지하고 있는 예예. 것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고요. 네. 대화 당사자 중에 한 사람, 그 일방이 대화를 하면서 한 녹음,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반대파 입장에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했다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한 그 녹취록, 이거는 법 위반이 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서 형사처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참석한 사람이 한 녹음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예. 처음부터 몰래 녹음하는 경우하고 녹음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녹음하는 경우 모두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녹음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보시긴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거 예. 몰래 해도 되는 건지, 내가 말하고 해야 되는 건지. 나 녹음한다 그러고 해야 되는 예, 건지. 예, 예. 예. 그런데 결론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효력이 있답니다. 어, 아, 네네. 대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녹음이라고 보면요. 몰래 한 녹음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한 녹음이나 모두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녹음하실 때 굳이 상대방한테 다 녹음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모두 네. 민사적, 형사적 증거로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입주자 대표 당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의한 그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예, 예. 회의실에 CCTV가 있을 텐데 예, 예. 우연히 CCTV 녹음 기능을 켜놓았는데 거기 막 험담하는 내용이 만약에 녹음이 돼 있다면요. 예, 예. 이런 경우도 녹취록이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예, 답은 간단합니다. 이 우연한 기회에 관리소장이라 누군가가 음성 녹음 기능을 켜놓았고 네네, 거기에 반대파 사람들이 대화 도중에 뭐 명예훼손, 모욕하는 말들이 녹음됐다는 건데요. 네,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누군가 우연한 기회에 이 CCTV 녹음 기능을 켜놓았든지 간에 또 반대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켜놓았든지 간에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 CCTV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서 보면은 네네. 영상정보 처리 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이렇게 막 비춰봐도 안 된다는 거고요. 아, 예, 그렇군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번에 좀 누군가를 찍어야 되겠어 해서 임의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조작해서 비추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고요. CCTV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비공개된 회의를 녹음하는 것도 그 자체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CCTV를 이용해서 녹음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법에서 금지된 방법에 의해서 증거가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만 유효하고 예.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어떤 형식으로 한 녹음이어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든지 간에 아니면 만나는 자리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녹취 기기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다 유효하고요. 예. 그런데 대화 당사자 아닌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한마디로 몰래 하는 거겠죠. 몰래 하는 공식적으로, 거죠. 예, 뭐, 공식적으로 나 녹음하겠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몰, 당연히 그러겠죠. 예, 네. 몰래, 은밀하게 하는 녹음은 모두 효력이 네. 없고 CCTV 녹음 기능 켜놓은 것도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녹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으로 보는 세상 송은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